네, 안녕하십니까. 자, 농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우리 시험에서 13문제 아니면 14문제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일단 농산물 품질관리법 1조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사항 보시면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또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것도 한 2번 정도 기출됐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에 관한 것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기본적인 틀로 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나오죠. 또 한 가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정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나오죠. 소득 증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보호다. 자, 소득 증대나 소비자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목적사항에서는 우리 가로넣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거, 또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가로넣기도 대비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또 목적사항에서 설리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자, 우리 13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러한 목적사항에는 나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목적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2조 내용입니다. 자, 2조는 용어정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자, 용어정의 문제는 워낙 출제가 여러 번 됐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여러분 농산물이 나옵니다. 자,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활동이다. 자, 농업활동으로 소개된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농작물 재배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재배업이 있고, 또 축산업이 나오죠. 축산업이다. 또 임업입니다. 자, 이러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그 산물, 자, 이것을 우리 농산물이다. 이렇게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농산 가공품이 나오죠. 농산물하고 농산 가공품입니다. 자, 농산 가공품은 여러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보시면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를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가공한 제품. 그래서 우리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한 제품이다.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생산자 단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생산자 단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2-3번 출제되기도 했네요. 자, 일반적 생산자 단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요. 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보이죠. 또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입니다. 자,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하고 또 우리 부령으로, 자, 농림축산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 나오죠. 자,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생산자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령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생산자 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4가지가 기본인데요. 첫 번째가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다. 자, 그리고 중앙회가 따라갑니다. 중앙회. 자, 또 임업협동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임업협동조합 그리고 중앙회.
또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입니다.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여변초, 여변초 협동조합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앙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나오죠.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전문 생산자 조직은 농업인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 생산체는 여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마디로 이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농협 또는 임업 또는 여변초 조합 또는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이 전문 생산자 조직도 전문 유통자 조직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생산자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가 들어가죠. 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는 2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농업 쪽이니까 영농조합법인이다. 자, 영어도 들어가지만 농업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생산체 조합에는 농업, 임업, 여변초가 나오죠. 자, 그러면 축산업은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전문 생산자 조직이죠. 그래서 유통자 조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불행에 정하는 생산체는 영농조합법인 또 영어조합법인도 있어요. 근데 우리 농산물 쪽만 보시면 되겠고, 또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생산자 단체다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용어적인 생산자 부분은 잘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물류 표준화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가로넣기가 한 번씩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규격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나오죠. 포장. 그래서 각 단계에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물류 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물류 각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기 내지는 용기, 설비, 그리고 정보 등이죠. 그래서 기기나 뭐 정보 등 줄여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표준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규격화를 하겠다. 자, 규격화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규격화를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호환성이나 연계성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호환성,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걸 말하겠죠. 또 연계성입니다. 자,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물류 표준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15회 시험에서는 규격화 또 호환성 가로넣기 거기에 들어가는 용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표준화는 마저 규격화 그리고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물류 표준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5번째는 농산물의 우수 관리입니다. 자, 농산물 우수 관리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자, 농산물의 일반적인 농업 환경입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 환경이다. 농업 환경. 자, 또 한 가지는 유해 요소입니다. 농업 환경이나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죠. 적절한 관리를 해가는 것. 이것을 농산물 우수 관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도 우리 13년도 시험에서 간혹히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유해 요소를 가로쳐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또 유통의 각 단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배되는 농경지 농업 용수 등의 농업 환경입니다. 자, 또 농산물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 유해 생물 등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또 농업 환경을 또 지켜야 되겠죠. 이게 농산물 우수 관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자, 이 부분도 자, 이력 추적 관리를 적절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는 이야기죠. 또 자, 유해 요소를 가로넣기 해서 물어봤던 게 우리 23년도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했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우수 관리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력 추적 관리가 나옵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는 용어상에서 여러 번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들을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 가로넣기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용어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력 추적 관리다. 자, 이력에 대해서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죠. 이력 추적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 만약에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규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인을 따져봐야 되겠죠. 규명. 자,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 해서 일반적으로 가로넣기도 한 번씩 나온 적이 있고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게 규명이 돼야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죠. 솔루션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문제 발생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생산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 단계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겠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력 추적 관리의 기본 개념이다. 이력 추적 관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안전성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유해 물질이 수입이 됐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력 추적 관리다. 개념을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문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할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용어 중에서 지리적 표시가 나옵니다. 자, 지리적 표시도 잘 개념을 잡아두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리적, 다시 말해서 그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생산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리적 표시가 하는 개념을 보시면 농산물이나 내지는 우리 농산물 가공품입니다. 자, 가공품이 자, 명성, 품질, 그 밖에 특징 나오죠. 그래서 그 명성이나 또는 품질 또는 그 밖에 기타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일반적 농수산물 등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특성 또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특징이 자, 우리 본질적으로 나와 있죠. 자, 본질적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자, 거기에 거기에 의한 거란 이야기죠. 자, 기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적 특성 때문에 그 지적 표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자, 우리 가공품의 경우는 그 사실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에서 제조 가공됐다. 자,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적 표시의 기본적인 테마는 특정 지역에서 그래서 생산됐다. 뭐 이런 거. 자, 또는 일반적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가공됐다. 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지적 표시에서는 여러분 여기 명성, 품질 또 해서 가로넣기 해서 나온 적이 한 번 있고요. 자, 또 본질적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란 이야기죠. 그때 그 지리적, 그 지역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에 생산됐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 특정 지역에서 제조, 가공돼서 나타내는 표시, 이걸 우리가 지리적 표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22년도 19회 시험에 나왔었죠. 자,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 자, 이 말의 의미는 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뜻은 다르다. 이 의어입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 표시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에 관한 것은 출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동일 품목입니다. 자, 품목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 품목이다. 자, 그런데 지적 표시할 때 타인의 지적 표시하고 나와 있죠. 자, 표시하는데 타인이 이미 표시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입니다. 자, 표시하고 자, 발음은 같다고 나와 있죠. 동음이기 때문에 자, 발음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이 다른 지적 표시를 의미하죠.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르다. 자, 한마디로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동음 이어 지적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은 동일하거든요. 타인의 지적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 표시. 자, 그런데 발음은 똑같다고 나와 있죠. 발음은 같다. 자, 하지만 해당 지역이 서로 다른 것.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지역이 좀 다른 그러한 지적 표시를 동음 이어 지적 표시다. 이렇게 개념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19회 시험에서는 가로넣기 나왔었죠. 그 발음은 같다. 가로넣기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을 즉 다른 지적 표시를 의미하는데 여기도 틀리게 해당 지역이 동일한 이러면 틀린 것이에요. 지역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다.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요거 같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광주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가 있고 또 광주광역시가 있죠. 그러면 광주 발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지역은 다르죠. 그렇게 표시된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동음 이어 지리적 표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이러한 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것을 우리 지적 표시권.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자, 배타적인 것은 타인이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지적 표시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유전자 변형, 자, 농수산물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용어상 문제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은 인공적으로 유전자 분리 재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인공적입니다. 자,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든지 또는 재조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조합을 한다. 자, 그래서 의도한 특성이죠.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의도한, 의도적, 다시 말하면 애당초 조합할 때 있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특성입니다.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수산물, 이것을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걸 제가 보란 이유가 뭐냐면 인공적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인공이 개입된 것을 의미해요. 인공적 유전자를 분리하든지 재조합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도한 특성인데 여기도 자, 의도하지 않은 특성이다. 이렇게 더 틀리게 만들어요. 의도한 특성이다. 자, 그렇게 만든 농수산물을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번 물어보는 게 유해 물질입니다.
일단 유해 물질은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해로운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유해 물질은 농약이나 중금속 또는 항생 물질, 또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또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자, 일단 포인트는 그러한 유해 물질은 세부적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총리령은 우리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근데 총리령이니까 또 틀리게 나오면 유해 물질의 구체적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것이 되겠죠. 또 일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자, 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부령 보통 시행규칙이죠. 자, 이것도 틀렸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농약이나 중금속이 나오죠. 농약, 중금속은 유해 물질입니다. 또 항생 물질이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나오죠. 또 방사성, 즉 우리 살면서 병원성 미생물도 있고 병원성 미생물. 또 생물 독소는 곰팡이 독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방사능, 자, 기타 유독 물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일반 총리에 정하는 것들이 쭉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한번 규출되기를. 자, 우리 환경 호르몬이다.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에는 환경 호르몬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농약이나 중금속, 또 항생 물질, 또 일반적으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거기 나와 있는 생물 독소, 또 일반적인 방사능, 기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정리할 것은 기타,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라는 걸 보이죠? 한번 줄여가지고 제가 식약처장,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기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분들은 틀리게 만들 때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인데, 자, 여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굉장히 용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줄여가지고 앞으로 농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은 총리로 정하기 때문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타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다. 여기서 고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목은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식품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일단 이 법도, 자, 식품 또 식품산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식품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식품하고 식품산업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의미할 것이고, 또 농산물을 원료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일반적으로 즉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이런 거 보통 식품이라고 보시고, 또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모든 음식물이다. 자, 그래서 자, 거기서 우리가 보통 농산물도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거 식품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반면에 식품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이기 때문에 식품이죠. 그 식품을 제조 가공하겠죠. 그래서 물론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될 것이고, 생산, 제조, 가공이 나옵니다. 자, 또 여기서 조리하겠죠. 조리. 자, 또는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보관을 한다든지, 자, 또는 수송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자, 그러한 일련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식품산업이다. 뭐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 제조, 가공, 조리, 그죠? 생산, 제조, 가공, 조리, 또 포장, 보관, 수송, 그리고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에 공익기능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자, 공익기능은 것은 일반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그런 기능이, 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다. 또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을 할 수 있다. 또 토양의 유실,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생태계 보존할 수 있고요. 또 농촌 사이에 고유한 전통, 또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익적 기능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거기 예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적인 데서 맞는 것,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나와 있죠? 1번에 농산물이 나옵니다. 자, 농산물 나오는데 농산물은, 자, 가공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말한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농산물 개념은 농업활동입니다. 자, 농업활동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하고 정리했죠? 그래서 농업활동은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배업입니다. 자, 또는 축산업 또는 임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농업활동으로 생산된 그 산물을 우리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생산된 그 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공이 되어버리면 농산가공품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두 가지 제가 개념을 이야기했죠. 자, 유전자 변형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인공적입니다.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고 재조합한다겠죠. 그래서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입니다. 그러면 인공적이므로 2번에 자연적으로 틀렸죠. 자, 그래서 자연적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분리 재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생산자 단체에 나오죠. 자, 생산자 단체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리했지만은, 자,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리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줄여서 농협, 그죠? 농협협동조합하고 그 중앙회가 나올 것이고, 또 임업협동조합 그 중앙회, 또 이번초 생산협동조합 그리고 그 중앙회, 그리고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생산자 조직이죠. 5명 이상이. 자,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다. 그 부령으로 정하는 그 단체는 두 가지 하겠죠. 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자, 농업회사법인. 자, 이것을 우리는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3번 여러분 틀린 게 농협도 조합중앙회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또 농협만 들어간 건 아니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자, 4번 여러분 옳은 게 이력 추적 관리죠. 자, 이력 추적 관리는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조치 해결하고자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시 문제는 4번이 옳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목적하고 중요한 용어 정의 파트를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